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혹시 서울 영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서울시에서 서울시 청년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주로 경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제 청년분들 재테크 상담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올 초부터 여기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재테크라고 해서 꼭 주식이나 뭐 부동산 같은 투자 상담만은 아니고요. 뭐 사회초년생들 월급 관리하는 법이나 그리고 지출 관리하는 법, 목돈 모으기, 예적금이나 청약 통장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투자도 뭐 직접 투자도 있지만 펀드나 ETF 같은 간접 투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랑 ISA, IRP 같은 세제 혜택, 이제 절세 계좌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청년 세대의 돈 관리 관련 상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벌써 한 300명 가까운 청년분들과 상담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상담을 좀 많이 하면서 좀 이런 점은 청년분들이 좀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추려서 좀 오늘 공유해 볼까 해요. 돈과 관련된 능력이요, 3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돈을 버는 능력이죠. 그 두 번째는 이렇게 번 돈을 잘 관리해서 이제 모으는 능력.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모은 돈을 잘 불리는 능력이죠. 뭐 이게 투자죠, 투자. 제가 이 3가지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청년들이 이제 3번 투자를 택해요. 뭐 꼭 뭐가 중요하다는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요. 좀 이게 나이에 따라서 좀 중요도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이제 20대, 30대 분들, 시드머니라고 하죠. 모아놓은 이 자산의 크기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이게 뭐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30살 기준으로 한 1억 정도 모으면 정말 많이 모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나이가 어리고 이 시드머니가 작기 때문에 당장 뭐 수익률 뭐 1, 2% 차이에 그렇게 막 인생이 달라지거나 하진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이 투자보다는 다른 능력이 좀 더 중요해지죠. 저는 나이가 어릴수록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버는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많이 벌어야 이거를 잘 모을 수도 있고요. 얘를 또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또 20대, 30대 분들은 앞으로 이제 일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자기 본업에서 성공하고요. 자기 어떻게 보면 이 몸값을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버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그렇게 열심히 번 돈을 잘 관리해서 이제 모으는 거죠. 돈을 잘 모으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출을 최대한 관리해서 줄이고요. 반대로 저축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20년 전에 호텔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당시에 이 100억대 부자가 와서 했던 말들을 영상으로 올린 게 있는데요. 핵심은 바로 이거죠. 어떻게든 아끼고 아껴서 최대한 빨리 시드머니를 모아라. 이게 핵심이잖아요. 마지막이 투자죠. 특히 20대나 30대 초반 분들은 투자로 이제 진짜 큰 돈을 벌 거라는 이런 욕심을 좀 가지기보다는 오히려 올바른 투자 습관이나 혹은 올바른 투자 경험, 이걸 쌓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나이 들고요, 좀 더 본업에서도 안정이 되고 내 자산이 커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이 투자가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그때 가서 좀 더 열심히 투자를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오히려 이 본업에 집중하고 돈을 잘 모으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20, 30대 분들에게 중요한 걸 다시 요약하면은, 첫 번째는 일단 내 본업에서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내 이 몸값을 올리는 게 제일 첫 번째다. 두 번째는 지출을 잘 관리해서 결국은 저축을 늘려야지 돈을 잘 모을 수 있다. 세 번째는 투자로 큰 돈을 꼭 번다는 욕심보다는 올바른 투자 습관이나 이제 투자 경험을 쌓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본업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지출을 줄여서 시드머니를 좀 모으는 좀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간혹 가계부 쓰시는 분은 좀 보는데 내가 얼마를 쓸지 미리 예산을 세우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달 소득이 이제 2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은 내가 한 달에 쓰는 월세, 뭐 관리비, 공과금, 교통비, 통신비, 생활비 이런 지출 항목들을
예산을 세워보는 거죠. 엑셀 파일로. 그렇게 했더니 총 한 1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소득 250에서 130을 빼면은 120만 원이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축액을 120만 원으로 정했으면은 내가 월급을 타죠? 그러면 일단 120만 원 저축할 돈은 빼놔요, 미리. 그리고 이 남은 130만 원으로 실제로 생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먼저 빼놓는 거. 이렇게 저축 금액을 미리 정해 놓으면은 좀 내가 목표도 세우기가 쉬워요. 예를 들어 뭐 한 달에 120만 원씩 3년을 모으면요. 이게 한 4,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내가 기존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모은 분이라고 하면은 3년 후에 9,300만 원을 모으는 거죠. 근데 3년 동안 내가 소득이 오르니까, 그쵸? 저축도 좀 더 늘어나는 걸 감안하고요. 또 이 돈을 그냥 놀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자를 받거나 뭐 투자해서 수익이 난 것까지 감안해서 3년 뒤에 1억 순자산 모으기라는 좀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출도 좀 잘 관리하고 저축에 대한 의지가 생겨날 거 아니에요. 즉, 이 돈을 쓰는 거는요, 미리 내가 얼마를 쓸지 예산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저축할 때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한 거죠. 머릿속에 이런 구체적인 목표나 이런 계획을 세우고 돈을 쓰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음대로 막 돈을 쓰는 거는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크죠. 입사 동기 두 사람이 있어요. 이름에서 성향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이 딱 3년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명은 한 달에 20만 원, 한 명은 120만 원씩 저축한 거예요. 그러면은 3년간 100만 원 차이면 사실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근데 이 돈을 나중에 한 연수익률 8%로 계속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 30년 후에는 와, 완전히 벌어지죠. 거의 이 정도면은 인생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요. 특히 결혼 전까지 혹은 뭐 아이를 낳기 전까지가 이 시드머니를 모으기 가장 좀 좋은 때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저축액이 사실상 평생의 부를 결정한다는 걸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해서도 사실 많이들 물어보세요. 좀 어디 좋은 투자처 없냐, 도대체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 거냐고 좀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이 소크라테스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아시죠? 이 그림을 보면은 저축과 그리고 이 투자의 차이를 너무 확연히 나타내는 거죠. 저축은 너무 확실하게 알 수 있고요. 리스크가 없죠. 대신에 수익이 낮잖아요. 반면 투자는 수익은 높을 수 있지만 이 변동성이 너무 크고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저는 사실은 이 장기 투자로 꼽거든요. 최소 한 4, 5년 이상은 투자할 수 있는 돈으로만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내가 투자할 것인지 이거를 남에게 물을 게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지, 이 투자 기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니고 얼마나 오랫동안이 중요한 거죠. 이거를 내가 알려면은 내가 돈을 어디에 필요한지 좀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재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나는 3년 뒤에 시드머니를 모으겠다. 아니면 나는 뭐 2년 뒤에 독립자금 보증금을 모으겠다. 나는 뭐 3년 뒤에 결혼을 할 거니까 결혼자금을 모으겠다. 아니 뭐 10년 뒤에 나는 주택을 살 거니까 주택자금. 그리고 나는 진짜 한 30년 뒤에 내 노후자금을 모아보겠다. 뭐 이 밖에도 뭐 사업자금도 있고요. 뭐 여행자금도 있고요. 뭐 교육비 등등 다양하겠죠. 그래서 내가 인생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한지 내 가치관에 따라서 이런 우선순위도 사실 달라지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경제적 자유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맞게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월 저축을 하는데 여기서 또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비율을 모르겠다는 분도 많아요. 이것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죠. 어떤 재무적인 계획이나 이런 목표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비중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 2년 뒤에 결혼할 계획이 있어요. 혹은 바로 내년에 독립을 해서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 분이 있다. 이런 분은 당연히 좀 무리해서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근데 당장 결혼이나 독립 생각이 없고요. 나는 진짜 10년 이상 투자해서 내 집 마련을 해보겠다. 혹은
더 오래 투자해서 내 노후 자금을 준비해 보겠다. 이런 분은 당연히 투자를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도 되겠죠. 그래서 단기적인 목돈이 많이 필요한 분은 이제 예적금 비중을 높이면 되고요. 장기적으로 좀 필요한 돈은 좀 투자 비중을 높이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보면은 진짜 이걸 반대로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는 투자하고요. 장기는 안전하게 가는 거죠. 특히 우리가 투자 기간이 가장 긴 게 이제 노후 은퇴 자금인데 뭐 연금저축이나 혹은 뭐 퇴직연금이나요. 혹은 연금보험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청년분들 입장이시면은 거의 20, 30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좀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투자되고 있는지도 모르고요. 확인해보면 거의 원리금 보장으로 거의 방치되고 있는 거죠. 반면에 내가 1, 2년 뒤에 필요한 돈은 엄청 공격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세요. 뭐 주식이든 코인이든. 심지어 뭐 3, 4개월 후에 필요한 돈도 단타로 좀 벌어볼까 하고 투자하는 분이 많거든요. 투자는 꼭 장기로 봐야 된다는 거를 좀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내가 돈을 투자할까 이런 질문에 앞서서 첫 번째는 내가 어떤 목표로 투자를 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가.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떤 비중으로 투자할 것인가. 다 목표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투자는 해야죠. 결국 어디에 투자하는지 제가 상담해 보니까 거의 절반 이상의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요. 해외에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게 인덱스가 아니고 그냥 개별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영상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 개별 그냥 기업에 내가 직접 투자한다는 게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좋은 기업을 발굴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이거를 또 싼 가격에 사야 되는데 싼 가격에 사기도 쉽지 않죠. 또 이 주가에 엄청난 변동성을 견뎌야 되는데요. 이것도 개인이 버티기가 쉽지 않죠. 또 제일 리스크는 분명히 내가 투자할 때는 좋은 기업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뭐 정부가 갑자기 규제를 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미중 갈등 같은 막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정치적인, 막 지정학적인 이상한 리스크가 발생해서 이게 좋은 기업이었는데 안 좋은 기업으로 변하는 거죠. 혹은 막 가격 경쟁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뭐 또 다른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거나 산업 전반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다른 리스크로 기업의 성장률이 갑자기 하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주가도 대폭락한 후죠. 뭐 대표적인 예가 넷플릭스를 들 수 있죠. 월스트리트에 정말 똑똑한 펀드 이 매니저들이요. 결국 길게 보면은 매니저의 90%가 이제 S&P 500 같은 인덱스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저 이걸 보고 나는 이런 멍청한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할 텐데 근데 몇 년 지나서 결과는 사실 별 다를 바 없죠. 그래서 우리는 워런 버핏 같은 정말 투자의 천재가 아니라는 거를 좀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20대나 30대 분들은 제가 투자보다 사실 본업에서 성공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거시 경제나 투자를 막 공부하고요. 기업을 분석하고요. 여기에 막 시간을 뺏기고 또 이런 주가의 등락에 막 정신적으로 소모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덱스 뭐 ETF나 펀드 같은 이런 투자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펀드 투자가 있고요. 그리고 ETF 투자가 있는데 사실 이 둘을 비교하면요. ETF가 수수료도 더 싸고요. 좀 더 편의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데 근데 이게 20대, 30대 처음 투자를 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그냥 자동이체 해놓고 마음 편하게 그냥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 투자가 되는 이런 적립식 펀드 투자가 조금 더 나은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ETF는 거래 방식이 주식이랑 똑같잖아요. 이 주가가 막 요동치는 거를 내 눈으로 보면서 이 매수 가격을 직접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아무래도 주가가 하락하면은 무서워서 못 사요.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은 이번에는 아까워서 못 사죠. 지난달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꾸준히 매수를 못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수익률이 펀드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죠.
제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전 재산이 마이너스 50% 반토막 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20대였기 때문에 이 펀드로 투자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월급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경을 안 쓰고 뭐 보면은 뭐 마음 아프니까 그냥 제 본업에만 집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너스 50% 쌀 때 계속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2, 3년 뒤에 거의 3, 40% 수익으로 돈을 빨리 좀 회수할 수 있었죠. 근데 만약에 이때 제가 ETF나 개별 주식으로 투자했다면은 와, 마이너스 50%인데 과연 투자를 계속 할 수 있었을까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펀드든 ETF든 장단점이 있는 거지 뭐가 또 나쁘고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초년생이나 좀 자산 규모가 작으신 분들은 펀드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뭐 인덱스 투자를 할 거면은 펀드든 ETF든 이런 ISA나 연금저축 IRP 같은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좀 활용하시는 게 나아요. 세금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려우니까요. 일단 ISA 계좌는 3년만 유지하면 혜택이 있고요. 연금저축 계좌는 이제 진짜 나중에 노후에 연금으로 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은 얘가 훨씬 크죠. 그래서 내가 4, 5년 뒤에 목돈을 좀 모으고 싶다 그러면은 ISA 계좌를 만드셔서 투자를 하면 되고요. 정말 나는 2, 30년 장기 투자해서 이 노후 자금을 준비하고 싶다 그러면은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로 투자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한 달에 내 저축 금액이 12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요. 이거를 뭐 단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한 60만 원은 적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중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나머지 60만 원은 이제 투자를 하겠죠. 이 투자도 한 4, 5년 뒤 목돈 마련을 위해서 한 40만 원은 ISA 계좌로 그리고 20만 원은 연금저축 계좌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그 예시고요. 본인의 재무적인 목표나 성향에 맞게 이렇게 좀 잘 배분하시면 돼요.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누누이 말하지만 본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지출 관리를 잘 해야지 돈을 모으는데 그러려면은 좀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 그리고 저축은 목표를 좀 정해야지 조금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자도 내가 어떤 이유로 돈을 모으는지 목표를 정해야지 이 투자 기간이나 투자 비중 같은 게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보다는 저는 펀드나 이제 ETF 같은 인덱스 투자를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투자한다고 하면은 ISA나 혹은 뭐 연금저축 같은 이런 세금 혜택이 있는 계좌를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 제가 이제 300명 넘는 청년들과 상담하면서 느낀 게 생각보다 금융 문맹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영상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거나 혹은 뭐 지출 예산을 잡고 뭐 저축의 목표를 정하고 나 이런 게 너무 힘들다. 혹은 뭐 내 재무 계획이나 목표에 맞는 투자를 하는 게 좀 쉽지 않다. 뭐 펀드나 ETF가 뭔지도 모르겠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막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서울 시민이라면 이 서울 영테크 상담 신청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 39세까지는 전액 상담비가 무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요. 뭐 상품을 권유한다던가 판매하다던가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순수하게 상담을 받고 이 조언을 들을 수 있고요. 뭐 저 말고도 훌륭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꼭 저에게 상담 받고 싶은 분이 있으면 뭐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요. 준비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좀 영상 보시는 청년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